안녕하세요. 2019년 4월 6일에 시행되었던 국가직 9급 공기채용 영어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T박이고요. 한 줄평 먼저 보고 그리고 강의 순서 설명드린 다음에 한 문제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2019년 9급 국가직 영어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죠. 보셨던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두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수월하게 단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구문도 복잡한 구문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꼼꼼하게 정확하게 난 만점을 받아야 해 라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리고 이게 또 상대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를 틀렸다면 또 그 폭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정확성과 시간을 둘 중에 골라야 한다면 정확성 위주로 시간을 빨리 나는 좀 더 단기간에 풀고 한 번 더 봐야지 라는 접근보다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내가 정답을 맞춰야지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하는 뭐 늘 항상 모든 공부가 그렇겠지만 그게 특히나 더 중요했던 시험이 되겠습니다. 영역별 출제 비율을 보면요. 어휘는 4문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생활영어 일반 회화에서 3번, 4번 2문항, 어법의 4문항, 독해에서 10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문항별로 그러니까 한 문제씩 해설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순서대로 해설을 드리기보다는 한 유형을 가지고 어휘는 이렇게 푸셔야 하고 그 중에서 4문제를 먼저 1번, 2번, 14번, 15번을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실제 시험을 보시거나 혹은 내가 기출문제를 풀어보거나 문제를 풀어볼 때는 당연히 앞에서부터 뒤로 순서대로 푸셔야 하는 게 맞지만 해설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보고 좀 찾아보시면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르셨던 단어 혹시 있으셨으면 미리 다 체크하셔서 뜻 암기하시고 숙지하신 후에 강의를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어휘 문제는 4문제가 나왔고요. 되게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약간 어려우셨을 법한 게 이제 수거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쉽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휘 문제는 원하는 포인트 자체가 너 이 단어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문맥상 뜻을 유추해서 푸시는 건 사실상 힌트를 조금은 줄 테니까 네가 노력해봐 라는 의도가 숨어 있고요. 100% 문맥으로 풀리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공부하실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전적 의미를 파악해서 A, B, C, D가 아니죠. 1, 2, 3, 4번 중에 이게 사전적 의미의 동의어구나 해서 바로 체크하고 해석 확인 후에 넘어가시는 게 정석적인 풀이법이고요. 나는 이 단어 모르는데 하는 단어가 나왔다면 유추를 통해서 풀어보실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고요. 자, 가장 좋은 풀이 방법은 이거죠. discern을 보고 이거 식별하다, 알아차리다 라는 뜻인데 그럼 1번에 구별하다, 강화시키다, 약화시키다, 버리다. 그럼 1번이 답이겠네 하고 푸시는 게 사실 정석적인 방법이고요. 당연히 그 뒤에 확인해 주셔야겠죠. 해석 확인. 저희는 모른다는 가정하에 한번 뜻을 유추할 수 있는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무조건 이렇게 이탈릭체로 나온 애들은 뜻을 굳이 해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름이고요. Nature Gas World라고 하는 잡지가 있나 봐요. 거기에 subscribers, 구독자들은 will receive, 받을 겁니다. Accurate and reliable key facts and figures. 자, 받을 건데요. 정확하고 믿음직스러운 중요한 사실들, 특징들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자, about What is going on in the industry? 지금 우리 이 산업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해서 사실 그리고 특징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인과관계 나왔고요. 첫 번째는 정확한 사실을 전달을 해줄 거다.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될 거냐? So they are fully able to discern 하게 될 겁니다. What concerns their business? 자기의 분야, 자기의 뭐 사업과 어떤 게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완벽하게 discern 할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사실을 주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별하게 되고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다라는 단어가 동의어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힌트가 들어있고요. 일단 winner이라고 하면 winner, 우리 뭐 승리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수상자가 더 맞고요. 그래서 silver, the silver이라고 하면 은메달을 수상하신 분이겠죠? 미스 웨스트는요, 여기 여자 1500m 경기에서 은메달을 수상했는데요. 경기 내내 stood out 했습니다. 뜻을 알고 계셨다면, 아, 이거 눈에 띄는, 특출나다 라는 뜻인데, 1번 압도당했다, 2번 인상적이었다, 3번 우울했다, 4번 긍정적이었다 중에 당연히 2번이 답이네 하고 넘어가셨으면 되고요. 혹시 그게 아니었다면, 아, 은메달을 딴 사람이니까 그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겠구나 라고 접근하셔도 괜찮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compulsory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의무적인 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보충적인, 체계적인, 의무적인, 새로운 3번이 답이네 하고 넘어가시는 게 당연히 정석적인 문제풀이법이 되겠고, 혹시 그게 아니라면 이제 또 문맥상 추론할 부분들을 찾아봐야겠죠. 자, 벗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Schooling is compulsory for all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그래서 학교 교육은 모든 아이들에게 compulsory 한데요. 하지만 the age range for which school attendance is required varies from state to state.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for which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문이고요. 잠시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for which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즉 일단 문장 내에서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했을 때 그걸 삭제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방법인 관계대명사 구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두 문장, John is my father. 두 번째 문장, I like spend time with him. 여기에서 중복되는 단어가 이제 him 아니면 John이 되겠죠. 저는 두 번째 문장을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을 힘을 삭제해서 형용사로 만들어서 조언을 꾸며주는 수식어구로 만들어주면 한 문장이 되겠죠. John is my father. I like spend time with him. 중복되는 게 힘이었기 때문에 일단 하나 지울 거고요. 이 지워진 명사의 특징. 첫 번째, 사람이냐 사물이냐. 두 번째, 얘가 이 문장에서 주격이었냐 소유격이었냐 목적격이었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를 골라서 이 덩어리 맨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사람이었고 목적격이었기 때문에 whom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관계대명사 덩어리는 John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John 바로 뒤에 들어가서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John, whom I like spend time with is my father. 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저희는 사실 이걸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외국인들은 우리 전치사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치사가 굉장히 거슬리고요. 이 아이의 자리를 옮겨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대로도 완벽한 문장이지만 얘를 옮겨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디로 옮겨줄 거냐면 원래 뒤에 있었던 힘이 바뀐 게 지금 whom이기 때문에 whom의 앞으로 옮겨줄 거예요. 그러면 John, with whom I like spend time is my father. 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고요. 해석하실 때는 항상 이 아이가 원래 가리키던 단어가 선행사였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John은 그게 누구냐면 John이랑 같이 나는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아빠야 라고 앞에서부터 뒤로 직독짓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대학은 그 대학에 가는 건 아니죠. 그 대학에 내가 다니는데 굉장히 유명해 라는 문장 되겠고요. 이 아이는 그 소녀야. 그 소녀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말했었어. 나는 읽은 적이 없어 그 책을 그 책 위에 이 영화가 기반되었어 라는 문장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이거 용법은 아는데 어디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인지 끊기가 힘들더라 하시면 무조건 항상 동사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가 당연히 두 개 있겠죠. 왜냐하면 절이 하나가 들어가고 원래 주절에 있는 동사도 들어갈 테니까요. 그렇다면 두 번째 동사 바로 앞에서 끊어주시면 거기가 여기는 지금 뒤에 동사가 없으니까 끝까지 갈 거고요. 두 번째 동사 끊어주시면 바로 거기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이 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관계대명사절은 항상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명사가 없어져요. 자, 우리 문장의 구성 요소, 필수 구성 요소는 주어와 동사죠. 만약에 뭐 목적어가 있다면 목적어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삭제되는 건 항상 명사이기 때문에 동사는 늘상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하나 나왔을 때까지는 그 관계대명사절에 포함될 거고, 두 번째 동사가 나오면 아, 여기는 관계대명사절이 아니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똑같이 두 번째 동사를 찾아볼게요. 자, for which 뒷부분에 봤더니 첫 번째 동사가 나왔고요. 두 번째 동사가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끊어주고 for which 절은 여기에서 끝나는 거구나.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것에 대해서 라고 전치사 플러스 선행사로, 얘는 for the range가 되겠죠. 그 범위에, 어떤 범위냐면 school attendance, 학교 입학률은 아니고요. 학교 다니는, 그러한 학교 다니는 것이 의무화가 된 어느 정도의 범위냐 하는 것은 varies from state to state. 주마다 다릅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하지만 모든 애들이 다 compulsory 하긴 한데요. 누가 가야 하느냐, 의무적이냐 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얘는 주마다 달라요. 라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required와 같은 뜻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A, B, C, D에서 의무적인 required랑의 동의어를 골라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15번이고요. 자,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게, 이렇게 정말 중요한 수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헷갈리는 수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수거 뜻부터 보고 갈게요. let on 이라고 하면 말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let off, 이건 뭔가 내가 스트레스나 뭔가 의무감에서 해방시키다. 그리고 세 번째 let up, 느슨하게 만들다. 그리고 마지막 let down,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실망시키다. 얘네들 뜻을 알고 계셨으면 사실 문장 구성 요소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얘는 뒤에 사람 목적어가 나와야 하고요. 얘는 뒤에 사물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사람, 누구누군가를 의무감에서 해방시키는 거니까요. 얘는 뒤에 사물 목적어가 나올 거예요. 자, 이것만 가지고 뒤에 해석상으로도 푸실 수 있고요. 혹은 저희는 어차피 유추를 해볼 테니까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lthough 대조관계 나왔고요. 어디까지냐면 요렇게죠. The actress experienced much turmoil in her career. 그 여배우가 굉장히 여러 가지 곤란한 것들을 많이 자기 생활에서 겪었습니다. 자기 커리어에서 겪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불행하다는 것을 disclosed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불행하다는 것을 의무감에서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불안하다는 것을 느슨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불행하다는 것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disclose, 뭔가 폭로하다 라는 뜻을 알고 계셨더라도 1, 2, 3, 4에 있는 수거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풀리는 문제였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뭐 풀기 힘들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영어 두 문항이고요.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굉장히 쉽게 나왔고요. 자, 첫 번째, 두 사람의 대화 중 가장 어색한 것은, 그래서 1, 2, 3, 4가 쭉 있는데 이 중에서 다 해석은 되셨을 것 같고 우리는 이걸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be used to가 쓰이는 세 가지, be used to는 아니죠. used to가 쓰이는 세 가지 표현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외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be used to 뒤에 ing, 즉 명사가 들어가는 표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be used to 동사 원형,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be used to 부정사, 얘는 수동태에
플러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사실상 얘랑 얘만 잘 외우시면 나머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얘가 제일 쉽죠. be used to 부정사는 수동태예요. 그냥 사용되었다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뭐뭐 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This journal is used. 이 일기장은 사용됩니다. To write my feelings. 내 감정들을 기록하는데, 내 감정들을 적는 데에 사용됩니다. 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그리고 used to는 그냥 조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비동사나 get이나 자동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동사의 느낌으로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고요. 특히나 이 표현은 현재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used to write a journal. 나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는 일기를 쓰곤 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마지막 be used to ing 혹은 get used to ing, become used to ing 전부 다 가능한 표현이고요. 이때 명사도 가능하다라는 거, 즉 동명사가 들어가는 거겠죠?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으로 동의어는 be accustomed to ing.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명사를 받아오는 전치사 to가 들어갑니다. 해석해 볼게요. I am used to writing a journal. 나는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일기를 쓰는 것에 익숙합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점. 그래서 세 가지 나눠서 꼭 암기해 주셔야 하고요. 그렇다면 해석해 볼게요. 저는 해외여행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Staying in another country. 다른 나라에 머무르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익숙해질 거예요. In no time. 금방이요. 라는 문장이었고요. 그리고 쉬웠던 문장 넘어가고 마지막 Do you mind?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죠. Do you mind는 언제 쓰냐면 굉장히 좀 예의를 차리고 싶을 때 이거 괜찮으세요? 저 이거 물어봐도 될까요? 뭐 꺼리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Do you mind if I talk to you for a moment? 나 잠깐 너랑 이야기 좀 해도 될까? 너 이야기할 시간 있니? 그리고 never mind 라고 대답하면 무슨 뜻이죠? 꺼려하지 마 라고 하는 뜻이죠. mind가 꺼려하다 라는 뜻이니까요. 너 꺼리니? 물어봤는데 아니 꺼려하지 마 괜찮아 라는 뜻이었는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나 지금 바빠 라는 대답이 나와요.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은 회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고요. 자,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합한 것은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항상 앞이나 뒤를 확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힌트는 이 회화 문제에서의 힌트는 항상 바로 앞뒤에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 주시고요. 선택지를 보시면 how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How much? 얼마나 많이? How do I eat them? 방법에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먹는 거니? How spicy are they? 얼만큼 맵니?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니? 그래서 두 개는 정도에 관련된 표현, 그리고 이 두 개는 방법에 관련된 표현이죠. 자, 바로 뒷부분을 볼게요. You pick one up. 하나를 집어 들어서 픽업해서 with your chopsticks. 너의 젓가락으로 like this. 이렇게 말이야. 뭐 보여주나 봐요. And dip it. 그것을 푹 담궈봐. into the sauce. 소스에 담궈봐. It's easy. 굉장히 쉬워.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당연히 방법에 관련된 걸 거고요. 하지만 만드는 방법이 아닌 먹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어법 문제 네모낭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사실 문법 문제지만 문법 문제라기보다는 단어의 성격이나 뜻을 확인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휘 문제라고 봐도 무방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였고요. 문제가 됐었던 정답이 바로 2번이죠. 사실 굉장히 많이 쓰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출제가 됐고요. I called in 5 minutes shy of midnight on an urgent matter. 사실 이건 문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상의 문제입니다. 5분이나 지난 후에 전화했다라고 했는데 shy of는 무슨 뜻이냐면 무엇에서 부족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은 자정에서 5분 전에 라는 뜻이기 때문에 영어로 잘못 옮긴 건 2번이 되겠죠. 뭐 before, after
이 지난 후니까 after midnight이 되어야 올바른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문법상의 문제라기보다 단어 뜻을 묻는 문제에 조금 더 가까웠고요. 사실상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죠. 이런 샤이어브가 자주 쓰이거나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 하는 수거는 아닌데 나와서 혼동됐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다른 애들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딱히 나오지 않아서 2번으로 잘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16살의 친구라고 표현할 때요. 16 years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16 years old라고 뭔가 she is 16 years old 라고 할 때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땐 가능한데요. 얘가 한정적 용법으로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할 때는 s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6번도 사실상 해석보다는 문법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했던 문제예요. 이거는 정답이 1번이 되는데요. 일단 그냥 문법적으로도 안 맞고 해석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자, 첫 번째, most가 있는데요. 우리 여기 문제에서는 가장이라는 최상급이 쓰였어요. 근데 우리 most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최상급으로 쓰였을 때 가장이란 뜻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이란 뜻이 있죠. 얘는 어떻게 구분을 하시냐면 문법상 그 뒤에 어떤 명사가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최상급은 이 중에서 가장 최고이기 때문에 항상 단수 명사가 들어가야 하고요. 대부분의 라는 뜻이 들어갔을 때는 얘가 가산 명사인 경우 항상 복수형으로 쓰여줘야 돼요. 근데 보시면 여기 S가 붙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컴퓨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석상으로도 전혀 안 맞고 문법상으로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얘는 틀린 내용이고요. per person 자체도 틀렸죠. 얘가 한 사람당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이거 없다고 치더라도 뭐 most 뭐 다른 게 있다고 치더라도 한 사람당 가장 많은 컴퓨터를 가졌다. largest computer, largest number of computer 라고 했어도 틀린 문장이 되죠. 그렇다면 우린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할까요? 일단 개인용 컴퓨터니까요. largest number of personal computers 이렇게 바꿔줘야 올바른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 컴퓨터의 숫자가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바뀝니다. From time to time, 때때로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는 게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막 어려웠던 부분이 없고요. 뭐 2번 같은 경우는 what 절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what 뒤에는 명사 하나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간다. 여기에 주어가 빠져있는 문장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so 동사라는 표현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앞부분에 동사가 비동사가 쓰였으니까 뒷부분에도 뒤에 비동사 제대로 쓰였죠. 만약에 얘를 have, excellent, 뭐 joy 라고 한다면 have 좀 그런가요? give로 합시다. Wooden spoons give excellent joy to 뭐 children 이라고 바뀌었다면 얘도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를 그대로 받아와서 so do plastic bottles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그런 문법적인 거 체크하는 문제고요. 그리고는 ever since 뭐뭐 이래로라는 기간에 따른 기간을 가리키는 표현이 쓰였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체크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밑줄 친 부분에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물어보는 건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물어보는 건지 예를 들어서 1번을 보았을 때 이거는 지금 available 이니까 얘가 which is가 생략됐을 때 which are인가요? which are which are이 생략되었을 때 뒤에 들어오는 형용사 형태가 맞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여기서는 형용사 형태 맞죠? 그래서 제대로 잘 들어갔다라는 거. domesticated animals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집안에서 키우는 집안은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더 야생이 아닌 wild랑 반대말이 될 거고요. 그래서
뭔가 길들인 동물들은 가장 초기에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기계였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available to humans, 사람들한테 이용이 가능한 거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utilizing, 문장 구성 요소 보시면 얘는 분사 구문입니다. 자, 분사 구문은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셔야 하냐면 이거 수동, 능동 구분하는 문제구나 라는 걸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분사 구문 만들어지는 걸 한번 보자면 as I,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종속절에 as I was surprised, I dropped a pen. 나는 놀라서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아까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 안에 똑같은 명사가 중복될 때 명사 하나를 삭제하는 거였고요. 얘는 한 문장 안에 주어가 중복될 때 이걸 삭제하는 형식을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주절은 건드릴 수 없고요. 종속절 안에서 중복되는 주어를 없애고 없어도 해석이 가능하니까 우리 종속 접속사 없앨 거고요. 나머지 동사가 두 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동사에 ing를 붙여주는 게 기본적인 분사 구문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때 빙이 만들어지는 경우엔 생략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문장에서 능동태였다면 동사가 ing 형태로 남아있을 거고 만약 원래 문장에서 이런 형태처럼 수동태였다면 ing로 바뀐 빙이 생략돼서 pp만 남을 거다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자, 주어 보시면 animals고요. 그럼 animals가 이용을 했는지 이용이 됐는지를 구분하시면 되는데 구분할 필요도 없이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렇다면 얘는 타동사 utilize가 목적어가 없어? 그럼 목적어가 주어가 된 수동태겠네. 그래서 utilized로 바뀌어야겠네 라고 풀어주실 수도 있고요. 해석상 해보니까 다른 테크닉들과 함께 사용되어서 animals들은 올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요. 라고 해석해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뒷부분 볼게요. Both as supplementary foodstuffs 어떻게 올려주었냐면요. 보충적인 뭔가 추가해주는 그런 음식물로서도 올려주었고요. 삶의 질을. 그리고 두 번째는 machines, 뭔가 기계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올려주었습니다. and를 묶으실 때 항상 기준은 바로 뒤에 있는 형태고요. as가 들어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as가 들어있는 형태를 찾아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to carry burdens 또 쉼표 나오죠? 그럼 우린 또 묶을게요. and 바로 뒤에 있는 아이가 기준이 될 거고요. 얘가 동사 원형이네요. 그리고 동사 원형, 그리고 동사 원형.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의 동사 원형 3개가 하나로 묶여서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burdens를, 그러니까 짐을 옮기기 위해서, 그리고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grain을 갈기 위해서 이 3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올바르게 쓰였고요. Since they are so obviously of great benefit. 우리 of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beneficial이라고 바꿔서 쓰실 수도 있고요. C죠. 얘 of 명사 제대로 들어간 거 맞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밑줄 친 부분에서 틀린 내용을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동사가 제대로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동사는 할 수 있는 게 3가지예요. 첫 번째, 수를 표현해주고요. 두 번째, 시제를 표현해주고요. 세 번째, 태를 표현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 두 번째 시제, 세 번째 태를 확인해 보시면 문제가 좀 더 수월하게 풀리실 텐데 봤더니 that embodies 라고 대절에 미리 앞에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3인칭 단수 형태로. 얘도 뭐 아무 문제 없겠죠. 우리 이렇게 대쉬로 연결된 애들은 그냥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당연히 주어 똑같이 받겠죠. 그래서 helps to explain 걸리는 거 하나도 없고요. help는 뒤에 투부정사 받아올 수도 있고 동사 원형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를 봤더니
try to make예요. try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쓰이죠. try to 부정사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try ing 무엇을 시도해보다. 둘 중에 무엇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Through tales of gods and supernatural beings.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냐면 신들이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미신이라는 건 make sense of,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해석 가능하네요. 뭔가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2번도 올바른 형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In the broadest sense,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myth or stories, 걔네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자, 앞에 있는 stories 꾸며주고 있고요. stories가 주어니까 뒤에 복수 형태의 동사 혹은 뭐 과거형 나와야 되는데 조동사니까 상관없이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그 stories가 can be true, 사실일 수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도 있고 혹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걸리는 거 하나도 없네요. 대 뒤에 주어 생략된 불완전한 문장 들어갔고요. 마지막으로 갈게요. 자,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이러한 정의에 따라 보면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나 코란이나 혹은 구약, 신약, 성서들은 can all refer to as myth. 자, refer to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refer to는 refer이라는 단어와 refer to라는 단어를 둘 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refer은 to랑 같이 쓰이긴 해요. 이때는 뜻이 A를 B에게 보내다 라는 뜻이고요. refer to는 A, as B랑 같이 쓰여서 A를 B라고 말하다, 생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as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뭐가 없죠? 사이에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 말은 이 아이는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 Can all be referred to as myth 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to랑 as랑 같이 들어가도 되냐? 원래 형태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주어로 빠지면 be referred to as 명사로 가능하고요. 뜻은 무엇이라고 말하다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미신이라고 말해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4번이 잘못 쓰인 표현이 되겠죠. 자, 독해 문제 10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가 굉장히 명확한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사실상 독해 자체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단어가 어려웠다거나 문장 해석이 어려웠다거나 하는 구문들은 딱히 없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힌트만 잘 캐치해서 문제를 푸셨다면 만점을 노려보셨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글의 순서, 문장 삽입 문제, 주제 흐름 문제, 빈칸 완성, 일치 불일치 문제 각각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전체적인 글의 구조를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독해 문제를 풀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글의 특징을 조금은 알고 계셔야 하는데 언제나 항상 글의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는 핵심 소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나 요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그 핵심 소재가 꼭 선택지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해요. 요것만 알고 계셔도 오답을 좀 줄이시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 글은 general specific, 즉 더 포괄적인 내용에서부터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거꾸로 뭔가 조금 더 예시부터 시작해서 이걸 다 우리 마지막 정리를 해보자 라고 in other words 혹은 in some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때도 있지만 보통은 항상 더 포괄적인 내용이 먼저 세부적인 내용이 점점점 뒤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유형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예를 보자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소재를 던져주고 그 뒤에 대기오염, 그리고 석탄 원료나 개인 차량, 그 중에서도 미국의 경우 이런 식으로 점점점 더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점점 얘가 세부적으로 간다라는 건 어떤 시그널이 있느냐? 딱히 시그널은 없고요. 단어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거나 아니면 for example 같은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여기까지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갔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대기오염에 대한 레벨이구나. 그러면 대기오염이 주제가 될 거고요. 근데 여기까지 딱 두 문장에 끝내고 그 뒤에 석탄 원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원리에 대해서 막 설명해요. 그럼 오늘의 주제는 석탄 원료구나. 라고 체크를 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소재로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줄어들어서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의 글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해봤자 뭐 8문장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초반에 그렇게 소재를 소개해주고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진 않습니다. 주제가 금방 나올 거고 그럼 문장이 길어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해서 주제를 줘야겠다라는 건 어떻게 표현을 해줄 거냐면 요렇게 다른 단어들을 써줄 거예요. 보이시는 이 단어들은 전부 다 핵심 소재를 아래에서 늘려주는, 즉 뭔가 서술을 늘려주는 첨가의 의미를 가진 furthermore, in addition, 역접의 의미를 가진 however, but, nevertheless, but nonetheless, 인과관계, therefore, consequently, so, thus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기타 다른 표현들도 있겠고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 부분의 서술을 늘려주고 그리고 이게 주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보통 이런 애들이 힌트가 많이 돼요. 어떤 문제가 될 거냐면 빈칸 완성 문제나 아니면 글의 순서를 정해라. 아니면 이 문장을 어디에 삽입하는 게 좋겠냐라는 부분들은 전부 다 이런 힌트가 들어가 있어야만 문제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들의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즉,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앞문장과 반대되는 표현을 쓸 때 나오더라. 앞문장과 인과관계를 연결해 줄 때 나오더라 라는 걸 제대로 알고 계셔야 앞문장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문장을 삽입하거나 순서를 맞추거나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제를 표현할 때요. 항상 뭐 in conclusion 이런 표현만 쓰는 게 아니고요. however이나 아니면 thus나 아니면 so나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도 이 문장이 바로 주제 문장이야 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여기에 so 라는 게 들어가면 조금 더 오늘의 주제는 앞에 있는 환경오염, 대기오염보다 미국의 경우가 주제 문장이 되겠구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구나 라는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꼭 인과관계로만 쓰이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however도 마찬가지로 항상 반대 얘기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얘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네. 진짜 주제문을 얘기해 주려고 하네. 진짜 여기를 읽으라고 표시해 주는 거구나. 강조하는 거구나 라는 의도도 숨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녀는 굉장히 착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긍정적인 얘는 정말 착해 라는 얘기보다 성적이 좋지 않은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얘기를 할 거다 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specific에서 general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건 자주 나오는 경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글을 읽을 때 소재, 핵심 소재 찾을 거고요. 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시그널 위주로 아까 보셨던 furthermore, however, so, thus 이런 시그널 단어들 위주로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내가 아까 예측했던 주제가 거기에 맞았구나 라는 확인 정도로 읽는 습관을 들이시면 시간이 부족할 때, 물론 시간이 많으시면 전체 글을 다 읽으시는 게 좋죠. 시간이 부족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글의 순서를 찾아라 혹은 문장을 삽입해라 라고 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힌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접속 부사, 즉 뭐 furthermore, thus, consequently, nevertheless 이런 접속 부사가 있는 경우가 그렇고 또 대명사가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대명사가 있는 경우는 우리 당연히 앞부분에 그 명사를 지칭하는 첫 번째 명사가 미리 나와줘야 한다라는 힌트 얻으실 수 있고요. 접속 부사가 나온 경우는 이 접속 부사를 가지고 앞 내용에 어떤 게 들어갔겠구나라는 게 예측이 가능하시겠죠. 여기서는 가장 큰 힌트가
these라고 하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These ailments, ailments라는 뜻 모르셨으면 힘드셨을 수 있어요. 질병이라는 뜻이고요. Some of these ailments are short-lived, others may be long-lasting. 그래서 이러한 질병들은 단기적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길게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질병을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문장에 질병 있나 없나만 확인하고 두 번째 문장에 질병 있나 없나만 확인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질병이 초반에 나오는 것보다 뒷부분에 나오는 게 저희는 좋겠죠. 초반에 나오면 만약 이 문장에 나오면 이 문장은 여기저기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길 소망을 해보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봤더니 뭔가 몇 세기 동안 사람들은 올려다 봤습니다. 하늘을요. 그리고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존재하는지 Beyond the rim of our planet 우리의 이 지구를 벗어난 공간에 무엇이 있는지 질병 나오지 않았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도 질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 더 최근에는 어쩌고 저쩌고 질병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since astronaut 유리 가가린이 첫 번째 사람이 된 이후에 뭐한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1961년에 여행을 한 첫 번째 사람이 되고 나서 scientist들은 have researched what conditions are like 어떤 상황이 지구의 대기권 바깥의 상황이랑 비슷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질병은 나오지 않았고요. 조금 나올 수도 있나 하는 게 What effects space travel has on the human body? 사람의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하지만 질병은 아직 아니에요. Although most astronauts, 비록 대부분의 우주인들이 우주 탐험가들이 do not spend more than a few months in space. 보내지는 않아요. More than a few months. 몇 달 이상을 보내진 않습니다. 우주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any experience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질병 나왔네요. 그러면 답이 4번이 되겠죠. 많은 애스트로너스들은 경험합니다. 신체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점들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굉장히 대명사를 가지고 푸셨으면 쉬웠을 문제가 되겠죠? 20번 문제입니다. 글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대명사, 접속부사 두 가지가 가장 큰 힌트가 될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주제 문장이 되겠죠. South Korea boasts of being the most wired nation on earth. wired라고 하면 우리 전깃줄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망이 잘 뻗어진 그래서 의역을 해보자면 약간 인터넷망이 발달된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랑을 합니다. 가장 최고로 와이어드가 잘 된 나라예요. 지구상에서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this addiction 나오고요. 힌트 나왔네요. this니까 앞부분에 addiction이 이미 언급이 되었어야 하고요. addiction 하면 우리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뭔가 하나에 집중하는 것, 뭔가 하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한글로 이걸 뭐라고 하죠? 집착? 아니면 우리 어디어 집착이라고 일단 적어둡시다. 한글 단어 뜻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러한 집착, 집착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B로 넘어갈게요. In fact, 사실상 perhaps no other country has so fully embraced the internet. 사실상 다른 나라들은 완벽하게 인터넷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네요. paraphrasing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but such ready access. 여기서 말하는 ready는 준비된 이라기보다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는 준비 완료된 바로 즉시 이용 가능한 접근 가능한 이란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러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most wired 연결되겠죠. 그러한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것 웹에는 has come at a price 그것은 이런 가격으로 오는데요. 이런 비용으로 오는데요. as legions of obsessed users 집착하는 사람들의 무리들로 옵니다. 자, find that they cannot tear themselves away from their computer screens.
자, 여기서 문장이 지금 요렇게 대절 연결될 거고요. find 뒤에 있으니까 우리 관계대명사절은 아니고 명사절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obsessed가 나왔으니까요. 얘가 disaddiction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생각났다. 집착이 아니고 중독이죠. 자, 뭔가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러한 중독은 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요. 라는 내용은 이 문장과 연결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문장 뒤에 들어가 줘야겠죠. 당연히 CA는 붙어서 C 다음에 disaddiction 받아주는 A가 들어갈 거고요. B는 여기 들어가느냐 여기 들어가느냐 앞에 나왔던 주제문과 바로 연결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B, C, A의 순서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주제, 흐름 물어보는 문제, 뭐 요지를 찾아라 라는 문제들은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핵심 소재, 두 번째 논조. 핵심 소재를 뭘로 주어줬는지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어떤 논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핵심 소재는 첫 번째 한두 문장에 들어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 한두 문장 읽어볼게요. Mapping technologies are being used in many new applications. many 중요한 표현이고요. many는 절대로 주제 문장, 그러니까 주제를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주제지 장점 하나하나가 주제가 되진 않아요. 이건 나열을 해줄 때 쓰는 거고 보통 3개 이상을 설명해 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매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다양하다라는 게 오늘의 주제가 맞나 다음 문장까지 읽어볼게요.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biological researchers are exploring the molecular structure of DNA. 그 생물 연구자들은, 생물학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탐험을 합니다. molecular structure of DNA. DNA의 뭔가 우리 더 세포적인 구조들을 확인을 하려고 하고요. geophysicists.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are mapping the structure of the earth core. 지구의 중심 핵의 구조에 대해서 매핑을 하려고 하고요. And oceanographers, 그러면 해양학자들은 mapping the ocean floor. 밑에 해저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게 들어가겠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매핑은 다양한 데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가 주제인 것 같고요. 확실하게 이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This is not a map by any traditional definition.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건 뭐 전통적인 의미의 매핑의 의미는 아니지만 but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여기죠. The tools and techniques of cartography are employed to produce it. 하지만 뭐 도구라든지 기술이라든지 cartography 하면 우리 지형학을 얘기하거든요. 지형학에 쓰이는 이런 모든 기술들은 전부 다 그걸 만들어내는 데 쓰여. 그래서 어떤 의미에 봤을 땐 그건 맵이랑 똑같아. 마지막도 biological 그리고 geophysicist 그리고 oceanographers랑 마찬가지로 cartography에서도 매핑이 쓰입니다. 라고 하는 게 주제가 가능하겠네요. 매핑 꼭 들어가야 되고요. 맵 없고요. 맵 없고요. 그러면 첫 번째냐, 네 번째냐. 과거의 것, 트래디셔널한 맵과 지금 컴퓨터라이즈드 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전산화된 맵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쓰이는 매핑을 얘기하고 있느냐, 당연히 4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요지 문제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핵심 소재, 두 번째 논조 잡아주시면 된다고 했고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en giving performance feedback, 내가 성과 피드백을 줄 때, 업무 피드백을 줄 때 You should consider the recipient's past performance. 너는 고려해야 하는데 수신자의 과거 업적과 과거 성과와 and your estimate of his or her future potential. 자, 과거와 그리고 가능성. 이건 미래에 관련된 거죠. 미래에 얼마나 잘할지에 대한 네 평가를 둘 다
고려를 해야 한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계획하는 데 있어서 그 성과의 빈도나 양이나 내용에 대해서 평가할 때 너 이렇게 해야 돼. 첫 번째 핵심 소재는 피드백일 거고요. 퍼포먼스 피드백이 되겠죠? 이거 할 때 과거도 신경 쓰고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게 주제입니다. For high performance, 잘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성장 가능성이 있는 피드백은 자주 줘야 되는데 얼만큼 자주냐면 그 사람들을 자극해서 제대로 된 액션을 할 수 있게끔 자주 줘야 되고요. 하지만 너무 자주는 주면 안 되는데요. 얼만큼 자주냐면 it is experienced as controlling, 뭔가 제어하고 있다, 뭔가 방해하고 있다, 그 사람들의 계획을 그런 식으로 경험되게끔 자주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중간 정도 되는 퍼포먼스한테는요, 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주제 나왔죠? 우리는 피드백을 줄 때 사람들에 맞춰서 과거와 미래를 둘 다 배려는 아니고 consider해서, 고려해서 뭔가를 줘야 한다, 피드백을 줘야 한다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피드백을 적절한 시간에 줘라. 나쁜 피드백을 줄 때는 커스터마이즈, 뭔가 그 사람한테 맞춰서 해줘라. 피드백을 사람에 맞춰서 줘라. 그리고 너무 목표 지향적인 피드백은 피해라. 우리가 아까 봤던 건 잘하는 사람, 보통인 사람, 그리고 puor한 퍼포먼스한테 라고 나눠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사람에 맞춘 피드백을 주어라 라는 게 요지가 되겠죠. 글의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찾는 문제이고요. 이때도 똑같이 소재, 논조 잡으셔서 이 소재에 벗어난 문장이 있다거나 논조랑 반대되는 문장, 뭐 예를 들어 소재가 의자였어요. 그럼 그 의자에 대해서 장점을 막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단점에 대한 문장이 섞여 들어갔다. 그럼 이게 논조가 다른 요지에 맞지 않는 흐름상 어색한 문장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In 2007, our biggest concern was too big to fail. 자, 실패하기엔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걱정거리였는데요. 뭐가 실패하기에 클까? Wall Street banks. 자, 은행에 관련된 거네요. 첫 번째, banks가요, had grown to such staggering sizes and had become so central to the health of the financial system that, such that, so that 둘 다 연결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너무 이거 해서 너무 이거 해서 둘 다 원인이고요. that 뒤에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일단 너무 커요 라는 건 나왔고요. 얘 커 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겠죠. Banks는 had grown to such staggering sizes. 너무나 큰 사이즈가 되어버렸고, 두 번째 원인, 너무 중심적입니다. To the health of financial system. 우리의 재정 시스템, 우리의 뭔가 이런 파이낸셜 시스템의 건전성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려서 that no rational government could, 어떠한 이성적인 정부조차도 걔네들을 뭔가 실패하게 두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을 거다. 뱅크는 커서 실패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는 것까지 읽었고요. 오케이. 지금 이거 논조는 은행이 큽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좀 주의해야 될 건 in 2007이고요. Aware of their protected status. 그 사람들 아니죠. 그 은행들의 이러한 보호적인 위치를 봤을 때 은행들은 made excessively risky bets. 너무나 위험한 그러한 그런 도박을 하게 됐어요. 어디에 했냐면 housing market, 부동산과 and invented ever more complicated derivatives. 이러한 파생상품들, 복잡한 파생상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커서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우징에도 손을 댔고요. 그리고 파생상품도 만들어냈어요. New virtual currencies such as Bitcoin and Ethereum have radically changed our understanding of how money can and should work. 여기서는 지금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데요. 새로운 가상화폐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매우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머니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할 수 있는지 작동을. 이건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위험성에 대한 예시로 하우징이랑 파생상품이 나왔는데 이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e result was the worst financial crisis since the breakdown of our economy in 1929.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가장 최악의 이런 financial crisis가 왔습니다. 저 왜 자꾸 아까부터 한글 뜻 생각이 안 나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위기, 재정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1929년에 우리 경제에 무너진 이래로 가장 나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왔어요. 그래서 2007년, 우리 3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앞부분에 문제점 나왔고요. 2007년 이래로 우리는 We have made great progress. 엄청난 진보를 이뤘는데요. 어떤 진보냐면 너무 커서 실패할 일이 없다라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진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어떤 진보들이 일어났는지 설명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는 뭘 체크해주면 되냐? 너무 커서 실패하지 않을 것 같다와 관련 없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너무 커서 실패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protected status 나왔고요. 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나왔고요. 너무 커서 실패할 것 같지 않았던 일 때문에 나왔던 crisis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럼 두 번째, 너무 은행의 덩치가 커져서 했던 실수라고 연결되지 않는 virtual coin, virtual currencies에 관련된 건 관련 없는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 문제입니다. 주제, 여전히 소재, 그리고 논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한두 문장 읽고 먼저 핵심 소재 잡아볼게요. Imagine that two people, imagine 나오면 일단 주제랑은 약간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겠죠. 예시를 줄 거니까요. 두 사람이 starting work at a law firm on the same day. 같은 날 로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One person has a simple name. 얘는 간단한, 뭔가 간결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The other person has a very complex name. 복잡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름이 나왔고요. 한 사람은 심플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복잡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핵심 소재 나왔고 논조가 아직 안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이름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진다는 건지 We've got pretty good evidence. 우리는 좋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that over the course of their next 16 plus years of their career. 걔네들 경력에 있어서 16년 이상 동안 the person with a simpler name, 더 심플한 네임을 가진 사람이 will rise up the legal hierarchy more quickly. 더 빨리 성공을 할 거래요. 더 빨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겁니다. 이 논조가 끝까지 유지되는지 보고 주제 잡아볼게요. So, simplicity is one key feature.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In names. 이름에서요. That, 그게 뭐냐면 결정해 줍니다. 다양한 결과를요. 결국 끝까지 simplicity가 좋다. 뭔가 간단한, 간결한 이름이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이 연결이 됐겠죠. 자, 첫 번째. legal names는 이제 법적인 이름에 관련된 건 아니었고요. 단지 법조계, 그러니까 로펌에 입사한 사람 2명이 나왔기 때문에 legal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그리고 매력적인 이름 아니었고요. 우리 단순하냐 복잡하냐 나와야죠. 단순한 이름들의 benefit, 정답이 되겠네요. 외국 이름들의 뿌리라는 것도 나오지 않았고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빈칸 넣기 문제인데요. 빈칸 완성 문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어를 넣으라라는 문제가 있고 구를 넣으라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단어를 넣으라라는 문제들은 보통 앞뒤 힌트 문장의 관계를 가지고 패러프레이징만 잘 해주시면 돼요. 즉, 지금 여기에서 선택지를 봤더니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체 핵심 소재보다도 바로 앞에 무슨 문장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바로 뒤에 무슨 문장이 들어갔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뒷문장까지 보셔야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항상 바로 앞문장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앞문장, 뒷문장까지 요렇게 두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기 전에 소재 정도는 보고 가야겠죠? 자, 중심 소재 봤더니
visionaries.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고요. 선지자들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들의 그 산업 분과에서 첫 번째 사람인데 뭘 보는 사람들이냐면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을 인지하는 첫 번째 사람을 우리는 visionaries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소재, 핵심 소재는 선지자이고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새로운 기술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That advantage can only come about. 얘는 실현이 됩니다. happen이랑 동의어고요. 그러한 장점이 생길 수 있는 건 if no one else has discovered it. 다른 사람이 아무도 그걸 모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알면 그건 장점을 만들어낼 수 없겠죠. 자, 그래서 they do not expect. 그들은 예상하지 않습니다. To be buying a well-tested product with an extensive list of industry references. 그 사람들은 살려고 하지 않아요. 많이 충분히 테스트가 된 상품이요. 뭘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긴 리스트들이요. 산업계에서 이 사람들이 레퍼런스가 많다라고 하는 건 참조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산업 부분들에서 우리도 이거 써봤는데 좋았어, 우리도 써봤는데 좋았어 라고 하는 well tested 된 거는 사지 않을 거예요. 앞이랑 뒤랑 연결이 되나요? 되지 않나요? 연결이 되죠.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면 장점이 없어집니다 라는 거였고요. 그쵸? No one else가 discover 해야 장점이 생깁니다 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써본 거, 테스트 해본 건 do not expect, 안 살 거예요. 적어도 이 두 문장이 역접 관계는 아니라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however, 그리고 nonetheless, 얘네들은 빼주셔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A에는 그러므로 다시 앞부분 내용을 반복해주는 혹은 furthermore,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더불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앞부분 내용과 논조가 똑같은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B 볼게요. 사실상 if such a reference base exists, 그러한 그 참조가 전부 다 존재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더라도는 아니에요. 참조가 존재를 한다면 it may actually turn them off. 그것들을 그냥 버려버려요. Indicating that for this technology, 뭘 가리키면서 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at any rate, 어떤 속도로도 그들이 너무 늦었다. 우리 이거 남들이 이미 다 본 거니까 우리가 여기 뛰어들기엔 늦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논조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Pragmatist, 실용적인 사람들은요, 실용주의자들은요, deeply valued experience, 반대 논조 가고 있네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 경험을요. 다른 동료들이 다른 회사에서 한 경험들을 높게 평가합니다. 앞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한 거 우린 안 해고요. 뒷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한 거 인정해. 그거 좋으니까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도 좋아. 라고 하는 거죠. 대조관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둘 중에 in conclusion은 똑같은 논조일 때 쓰고요. on the other hand는 반대 논조일 때 쓰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빈칸 완성 문제인데 단어 문제냐 구 문제냐 먼저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봤더니 구 문제예요. 구라기보다는 지금 문장 넣기인데 문장 넣기 문제는 단어 문제에서 우리가 핵심 소재랑 힌트 문제 힌트 문장이랑 패러프레이징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핵심 소재까지 함께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내용이 우리 주제 찾는 거랑 똑같이 쭉 이어져 줘야 하는데 단어 넣기 문제는 보통 전환어라든지 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재랑 크게 관련이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문장을 넣어라, 구를 넣어라 라는 문제는 주제와 벗어난 문장들이 오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 문장과의 관계도 생각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핵심 소재와도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기 때문에 주제 문장에 가까울 거고요. 보통 앞부분에 있으면 주제문 찾으라는 거가 되겠죠. Why bother with the history of everything?
왜 그렇게 과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모든 것에 과거에 대해서 신경을 왜 써? 라고 물어보면서 주제 문장이 뭔가 나올 거고요. 언제나 항상 질문을 던지는 건 호기심을 유발하고 집중도를 높이기 위함인지 주제를 던져주진 않습니다. 자, 주제 들어갈 거고요. 그럼 그 뒤에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so가 들어가면 얘가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주제에 대한 주목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야 여기 주제야, 야 여기 중요해 읽어 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읽어보고 얘가 주제가 맞는지 마지막 문장에서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In literature classes, 문학 수업에서 you don't learn about genres. 당신은 장르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요. In physics classes, 물리학 수업에서 you don't learn about human evolution. 사람의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you get a partial view of the world. 당신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협소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게 오늘의 주제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modernity, it seems. 지금 이렇게 보기에 현대화, 근대화라고 하는 건 means meaningless.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편파적인 시각, 부분적인 시각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던 내용을 패러프레이징 한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럼 우리는 뭘 체크해 봐야 될까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뭔가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걸 배우고 있다라는 게 있으면 정답이 되겠죠. 사실 보기만 해도 아닌 것 같은데 과거랑 지금 상관없죠? 과거에는 히스토리의 연구 아니죠. 우리 지금 역사학을 보자는 게 아니고 각 과목에서 각 분야에서 전체적인 역사를 보느냐 마느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Science has given us lots of clever tricks and meanings. 우리 과학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Today we teach and learn about our world in fragments. 원하던 거 나왔네요. 우리는 우리 세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데요. 그걸 굉장히 분절된 상태로 가르치고 배웁니다. 정답 가능하고요. 최근에 History has been divided into several categories. History 안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각 분야에서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죠. 11번부터는 일치 불일치 문제고요. 일치 불일치 문제는 가장 정석적인 풀이 방법은 전체적으로 빠르게 스키밍을 하셔서 어떤 내용이 어디쯤에 있구나, 어떻게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지를 보고 선택지의 내용을 하나씩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 했던 부분을 다시 읽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절대 글을 다 읽고 한 번에 선택지 읽고 푸시는 문제 아닙니다. 선택지 하나하나 본문에서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저희는 선택지 먼저 보고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11번 같은 경우 한국말로 써져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또 선택지를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고요. 1번부터 볼게요. 휴스는 많은 미국 흑인들이 다녔던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자, 많은 흑인들이 다녔던 대학교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대학교 내용이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여기에서 태어나서 졸업했습니다. 링컨 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흑인들이 많았다라는 것만 찾으시면 되고요. 그 대학교 안에 많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맞죠? 흑인 학생들이 have pursued their academic disciplines. 자기의 학문적인 분야를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휴스는 실제 사투리를 그의 작품에 반영하였다. 사투리 영어로 뭐죠? dialect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겠죠. 자, 봤더니 그 뒷문장에는 그런 사투리 내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렉트가 있네요. 그럼 이 문장을 읽어봐야죠. 여기까지고요. Creative and experimental, Hughes incorporated authentic dialect in his work. 굉장히 창의적이고 실험적으로 Hughes는 통합시켰습니다. 실제 다이얼렉트를 그의 업무, 그의 작품에요. 그리고 adapted, 가져왔어요. 이용했어요. 무엇을? 과거의 시적인 형태들을요. 그래서
뭐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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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얘기였고요. 세 번째, 휴즈는 하층 계급 흑인들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인물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층 계급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문화적 요소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에 있네요. 여기 보시면 theme을 사용하는데 그게 반영했습니다. 하층 계급의 흑인들의 문화를요. 맞는 얘기고요. 네 번째, 인종 편견을 엄숙한 문체로 공격했습니다. 자, 엄숙한 문체로 공격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Racial prejudice. 그래서 인종 편견 얘기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공격했습니다. 인종 편견을요. In a way, 이런 방법으로요. 자연스럽고 위트 넘치는 방법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읽어보시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푸셔야 되고 저는 그냥 바로바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working women boosted the expansion of food service programs. 자, 첫 번째, 일하는 여성이 증가했고요. 결론, 그게 부스트 시켰습니다. 뭔가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뭘 빠르게 만들었냐면 Food Service Programs의 팽창을요. 확장을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인과관계고요. 일하는 여성이 늘어남, 그래서 Food Service가 많아짐. 요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라고 하는 걸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여기 있네요. The number of working women. fueled 동사고요. 어디에 연료를 제공하다, 무슨 결과를 더 만들어주다 라는 뜻이고요. 자, during and after World War II, 세계 제2차 대전 동안 그리고 이후에 폭발했습니다. 일하는 여자들의 숫자가요. 그리고 그게 fueled, 연료를 공급해줬어요. 더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필요를요. 자, 그럼 맞는 얘기 될 거고요. 두 번째, US government began to feed poor children during the Great Depression despite the food shortage. 자, US 정부에서 좀 저소득층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식량을 제공을 했는데 언제냐면 대공황 때입니다. 우리 이런 거 나오면 바로 본문에서 이름 찾아주시면 되죠. 왜냐하면 이런 단어들은 패러프레이징이 불가능하잖아요. Great Depression 찾아주시면 되는데 Great Depression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쵸? World War II만 계속해서 나오고 대공황에 관련되는 얘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정답인 것 같아도 꼭 일치 불일치 문제는 끝까지 다 확인해 주셔야 돼요. The US school food service system presently helps to feed children of poor families. 자, 지금 현재 US 스쿨에서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식이죠. 급식 시스템은 helps to feed children. 아이들을 먹여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사는요. 그래서 우리는 스쿨 얘기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today. 오늘날이니까 요 문장을 읽어볼게요. Today it helps to feed children in almost 100,000 schools across the United State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가난한 애들이다 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찾아주시면 될까요? underprivileged도 가능하겠네요. 자, 여기 부분 확인까지 해봅시다. The second is, second이니까 두 번째 기능은요. To provide nutritious food,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제공하는 건데요. At both breakfast and lunch, 아침에도 점심에도요. 누구한테 주냐면 privileged 하면 특권 계층이고요. underprivileged면 가난한 아이들에게요. 라는 내용도 들어있어서 맞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The function of providing lunch, 점심을 주는 게 shifted,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family의 기능이었는데 to schools, 학교의 기능으로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걸 찾아볼게요. 자, 그리고 요 마지막 부분에 있네요. The role of school food service as a replacement for what was once a family function 이라고 나와 있죠. has been expanded. 자,
학교의 역할인데 학교의 급식 시스템의 역할은 has been expanded. 뭔가 확장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대체물로서의 역할이에요. 뭐에 대한 대체물이냐면 what was once a family function. 한때는 가정의 역할이었던 급식의 역할이 지금은 학교로 갔고요. 그게 expanded, 확장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Great Depression 내용은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1번부터 20번까지 하나씩 전부 다 모든 문제들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영어 공부하실 때 순서를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언어는 똑같습니다. 단어 뜻이 먼저고요. 그 단어 뜻들을 연결시키는 게 문법이 될 거고요. 그 문법을 가지고 한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게 정독이고요. 그 문장들의 연결을 빠르게 흐름을 확인하시는 게 속독입니다. 순서대로 먼저 난 단어가 너무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걸 공부하셔도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 문장 안에 단어가 모르는 게 3개 이상 들어있다. 그럼 그 문장을 아무리 문법 잘 알고 정확하게 문장 구조 보고 그리고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단어 먼저 그리고 문법과 뭐 병행해서 가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는 단어 문법 다 되는데 문제를 항상 틀린다. 그러면 정독의 문제인지 속독의 문제인지를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속독이 그냥 빠르게 읽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속독은 글의 흐름,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속독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스피드를 가지고 읽으셔야 앞문장 내용과 뒷문장 내용이 연결이 되면서 이게 읽고 나서 방금 읽은 게 뭐였지? 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의 문제점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공부 방법을 조금 더 자기에게 맞는 걸로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조금 더 나는 속독을 수월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까 했던 것처럼 글의 구조, 첫 번째 핵심 소재가 뭐였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됐고 논조는 뭐였고 라는 식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하시면서 읽으시면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정확성이 언제나 문제 푸는 속도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 특히나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한 2문제 정도만 틀리신 분들도 뭐 90점 나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난이도가 낮게 나오는 시험에서는 빨리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풀었는지가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저는 너무 시간이 항상 부족해서 항상 마지막에 뭐 3-4문제를 못 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봤을 때 넉넉한 시간 내에 다 맞는 경우에 이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요령 있게 풀까 많이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한 거지 정답률, 즉 정확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너무 시간 관리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시면 오히려 점점 더 실수는 늘어나요.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건 정확성을 높이고 뭔가 정답률을 높이는 것.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셔야 하는 게 스피드. 뭔가 문제 많이 풀어보고 나는 좀 더 뭐라고 하죠? 기출 문제 가지고 우리 양측이라고 하죠. 많이 풀어서 속도를 높이는 거. 그 후에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직 준비하셨던 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KT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